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인생치유 사례자로 나오신 씨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장생활? 네. 아, 여기 오시게 된 뭐 계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일들이 꼬여요. 꼬이셨다.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 저만 뭐 출입국 관리 이런 확인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저만 또 별도로 발급을 받아서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매사에 꼬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나만 이렇게 왜 이리 꼬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네, 이런 네, 그런 네. 장애가 있으셨다는 거죠? 네. 근데 한 5년 전부터 제가 좀 급작스럽게 많이 힘이 들면서 짜잘한 교통사고들이 자꾸 나고 이게 막 뭔가 불안하면서 아 이러다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제가 오지랖이 참 넓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일에 막 참견해서 도와주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좋은 결과가 없어요. 맨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발버둥 치고 살아요. 왜 이럴까요? 이래서 이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를 업고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는 외할아버지 수덕처럼 사셨어요. 어머니가 뭐 지역의 지주였으면서도 엄마만 학교를 안 보냈어요. 엄마는 그 한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제 뭐 머리는 영리했지만 배움이 이제 짧기 때문에 그런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당신이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한테서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서 도망치려고 30살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서 도망친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이어졌어요. 시댁의 또 일들이 또 다 제 일이 되는 거죠. 큰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이며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제가 돌이켜보면 엄마의 삶을 살고 며느리의 삶을 살고 아내의 삶을 살고 나는 없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작 꿈꾸고 했던 소망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 이루지도 못했고. 그럼 어머니께서 다른 형제분들한테도 계속 그러시나요? 저한테 유난히 더 많이 심했어요. 저를 남편 삼아, 아들 삼아, 애인 삼아. 또 당신의 하고 싶은 인생 이거를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반추해 보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저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언니가 그걸 당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는 싹싹하게 더 빨리 이제 어머니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는 참 부리기가 편합니다. 알아서 움직이니까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일 다 시키고 또 이제 본인이 글자를 모르시니까는 뭐 어디 관공서나 어디 다니는데 다 데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어머니가 마치 당신의 수족처럼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군말 없이 하는 거죠. 본인이 어머니한테 훈련을 학대로 받은 적은 없으나 이미 위에서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 생존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른이 돼서도 남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수족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한테 수족이 되듯이 알아서 저 사람 저거 필요하겠다는 가서 참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청하지 않았을 적에 하는 거는 간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별로 감사함도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잘못하면은 너 때문이야 라고 욕만 먹지 잘 됐다고 해가지고 감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본인 자체는 해주고도 욕먹는 되려 이제 또 안 해주면은 왜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어 이러면서 또 이제 나쁘게 말을 하고 이러니까는 본인은 굉장히 힘든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치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쓰고 있는 방법은 이제 이름을 붙이면 그때요 인생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죠.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에 이분의 인생이 어떤지에 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그분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다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는 이분의 어떤 생각부터 바꿔놔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려면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하지 않은 곳으로는 안 가요. 반드시 경험한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생각도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테마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어머니가 전부였고 어머님을 얻고 있었던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다가 아닌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은 상태에 경험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만 바뀐 거지 말과 행동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바뀔 수 있게끔 말과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까지 해드려야 이제 치유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 엄마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됐고 시댁에서도 큰며느리 역할을 해야 됐고 하다 보니까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해졌었어요. 좀 고집이 세다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 말, 행동 이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내게 잘못했구나. 네. 이제 그 상황이 딱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고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준 상대도 좀 미운 감정도 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게 된 거, 바로바로 알아차리게 된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지셨나요? 물어보니까 네. 제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병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인생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장애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생긴 상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 내 말과 행동이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어차피 내 말과 행동이 다 만들어내는 건데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이런 환경을 만들었지? 그거를 모른다면은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또 한번 바꿔서 해보고 또 바꿔서 해보고 하면서 레벨업 하는 거죠. 반드시 모른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은 아예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인생의 병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이제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주변인들도 뭐라고 할까요? 다들 선하고 다들 그냥 지금은 편안한 삶이에요. 네.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번뇌망상이 참 많았어요. 혼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랬는데 힘들 때는 의지하고 상담하고 주위한테 도움 받을 만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그 힘든 과정에서 일단은 한 발짝 나와야만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 인생치유연구소 상담 한번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